네, 그 12월 10일자 신문 브리핑인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날이죠. 문어 대가리가 아직 살아 있고요. 통장에 아직 29만 원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한다. 그 착하고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늘이 이제 빨리 데려간다는 게 진짜인지도 몰라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은 이제 빨리 죽잖아. 근데 그 뭐야 문어 대가리 같은 새끼들은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걸 보면은 그게 참 세상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불공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난 이제 죽을 때까지, 난 이제 그 뭐야, 치매 걸릴 때까지 살아야지. 자, 1920년 3월 5일 창간하신 우리 위대한 한국의 제1 일간지 조선일보, 미안합니다. 조선일보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12월 12일입니다. 조선일보 톱 기사는요, 경제 컨트롤 타워 빨리 확정 책임 맡겨라. 그러니까 한동안 일단 그 그러니까 국정 그걸 한다. 탄핵 국면 때문에 한동안 이제 실제로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는 빨리 이제 이거 하라고 꾸준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 기사, 지지난번 기사 등등 계속 한 면 정도는 이제 계속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또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 15명 긴급 재원 위로 임종용 혼선 정리하고 추경 편성 등 단기 부양 처방을 정파 초월해서 경제 살리기 나서야.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경제부 쪽 사람들이 고생하겠네. 현대상선마저 세계 해운동맹 정식 가입 실패. 한국 물류 경쟁력에 타격. 세계 해운동맹이 뭘까요? 카르텔인가 이거? 자, 탄핵 이후 미중 사드 재충돌. 여러분 그 잘 모르시겠지만 성주 있죠, 성주에는 아직까지 사드 가지고 시위하고 계세요. 오늘 그저께 150일쯤 됐다 그러시던가.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박근혜가 그 생각 없이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똥을 누가 이제 치우느냐, 황교안이가 치울 것이냐. 황교안이 그 성주 왔다가 그 뭐예요, 계란 세례 맞고 하지 않았나? 자, 여야정 협의체로 국정 운영 의견 접근. 이제 앞으로 대선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선이란다, 탄핵 절차가 완료되고 대선할 때까지 아마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네. 부제가 오늘 원내대표들 만나 방식 논의하는데 이정현 대표와는 일 안 해라고 합니다. 친박은 진짜 패족됐네. 문어 대가리가 패족이 됐어야 되는데, 그지? 빨리 땡겨서 빨리 배치하기로 했다고요? 진짜 사드를. 일단 기사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왕 이렇게 좌표까지 주셨는데 내가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잠깐만 계셔보세요. 군 사드 배치 내년 5월 전에 마무리할 듯이라는 기사를 주셨습니다. 이 어느 일보야? 어느 신문이야 이거? 동아일보네요. 잠깐만요. 기사 좀 읽어보고. 한국과 미국이 내년 6에서 8월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를 순순하게 용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라고 하네요.
군대 입장은 뭐 5월까지 마무리하든 12월까지 마무리하든 빨리 하고 싶을 거고, 약간 혼란한 전국에서 그 와중에 이제 성주 사람들은 계속 시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좀 차분하게 저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때 욕을 처먹은 이유는, 박근혜가 욕을 처먹은 이유는 사드 자체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많이 욕을 처먹었거든요. 다시 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드를,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진짜 배치해야 되는 거거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거든지, 만약에 그걸 배치한다면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좀 진득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5월이나 12월 달에 이제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졸속으로 그냥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튼 일단 넘어가 보죠. 그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조만간 또 탑 기사로 사드가 올라오겠네요. 성주의 시위연대단 가봐야 되는데. 이면입니다. 연화 같은 이 뭐야? 스포츠면에 올 분이 왜 여기 있지? 남자 김연아 뭐 그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기의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묻다. 조선시대 사관은 임금 감시한 CCTV 권력의 맛 경계한 선비정신 되새겨야.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라는데, 말 자체는 좋은 말이긴 하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위기의 대한민국 보수의 길을 묻다 섹션에 배치됐던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KBS의 이노 이사였나? 그런 사람들이었기, 이사장이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의심가긴 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거 없고요. 탄핵 끝나니까 확 가랐네요, 전국이. 자, 3면입니다. 국회 국정 공동주체 인식하고 경제개혁, 경기 부양 협력하라. 요건 이제 아까 1면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어쨌건 이제 그 여야가 제대로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율 2004년에는 31%, 2016년에는 마이너스 7%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증가율. 무너진 경제 체력, 노탄핵 때보다 심각. 뭐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수출 체제를 단번에 이제 내수 중심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 근데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다 내다 파는 거에만 의존해서 살 건지. 뭐 요거는 근데 경제 쪽으로 잘하는 분이 또 있을 테니까 저는 닥치고 있을게요. 제3의 인물 정할 시간 없어. 유일호, 임종용 중 원톱 선택. 국회 도움 없이 경제회복 못해. 정부와 협의할 세계구 필요. 가계부채 대책 마련한 다음 재정 확대, 금리 인하 액션을. 자, 역시 3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오늘 임종용 임명 논의, 국민의당 민주 의견 존중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나 보네요. 가이드라인이 있나 보네요. 위안부하고 군사협정은 일본은 박근혜 탄핵했어도 제협상 없다고. 그건 일본 생각이지 뭐. 자, 3면입니다. 당정 협의 말라. 국가 대청소를 정권 잡은 듯 나서는 민주. 뭐야 이게? 당정 협의 말라라는 건 추미애, 국가 대청소를은 문재인, 정권 잡은 듯 나서는 민주 라고 조선일보에서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안철수 부패기득권 세력 응징하겠다. 새누리 이야 인수위처럼 행동 반발. 내가 그저께는 아니구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대구에 있는 히움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갔다 왔는데, 만약에 일본이나 아니면 한국이 지금까지처럼 이제 계속 위안부라는 거를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건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드로 삼을 걸 삼아야지. 그거는 우리가 됐습니다. 뭐 그 대가리 없는 새끼들한테 내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 탄핵 이제 요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단 국회는 통과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민주재인이란다.
민주당하고 이제 그 국민의당 사이에서 일종의 권력 다툼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사실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비박을 누가 흡수하느냐, 비박이 어떻게 됐냐의 문제거든요. 일단 새누리당 친박은 패족됐고 그 비박계가 이제 사실상 국민의당이랑 같이 붙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 이제 해체 모여하면서 그 국민의당하고 같이 행동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난 이번 기회에 사실 그 새누리당의 잔재 세력을 한번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이후의 정치라는 게 공정할 것 같아요. 자, 민주이제 집권당은 의미 없다. 친박이 새 원내대표 때는 대화 거부, 황교안 월권하면 가만히 안 있어. 지지율 1위 문재인, 연일 전면에 부패 청산 사회개혁기구 만들자. 당내 너무 나서면 역풍 지적도. 그 민주당 당내 지적을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실어주시네요. 사면입니다. 역시 형님 동생 지켜세우는 이재명과 박원순이라고 이재명하고 박원순을 조금씩 띄워주시는 조선일보도 기사를 쓰시고 계시고, 근데 이재명이 요번에 말 때문에 좀 스캔들이 있던데, 그 가천대 학생들한테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했던가, 그 논문 표절도 있고. 근데 딱 보면은 또 조선일보에는 또 그런 얘기는 또 전혀 없네요. 이게 이재명을 지금 문재인을 까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깔 수 없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숙명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뒤에 보니까 이재명 그게 없네. 자, 아무튼 이재명하고 박원순은 지금 뭐 지지율 면에서는 저로 형님 동생하고 얘기할 입장이긴 하고, 사실 이 둘이 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과연 다 된 밥에 코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누가 과연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 밥상을 엎을 것이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면입니다. 촛불 시민회의 대표난 시민들 반대로 좌초. 촛불 시민의회. 촛불 시민의회라는 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여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던데. 자세하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죠.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이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쪽이 저는 이제 NL 쪽 사람들이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역시 조선일보에서 까는 거 보니까 이제 그쪽 세력인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그 보수 쪽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까는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김종인 정치권이 결단에 변혁 나설 때, 뭐 친문 친박 뺀 세력화 나설 듯. 김종인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근데 김종인이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김종인이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밥상을 엎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밥상을 엎는다면 자기 할아버지한테 좀 부끄럽겠지. 많이, 아마 좀이 아니고. 자, 오면 현재 주말도 반납 바르고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이다. 이명박 사진 줄 알았더니 이명박이 아니었구나. 헌재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 확정되지 않아 특검 수사 최순실 재판 여론 선고 시기와 결과에 영향을 줄 듯하다라고 합니다. 자, 2004년 노무현 심판 때와 달리 소수의견 재판관 공개. 2004년 당시에 노무현이 그 탄핵될 때 내가 중3이었나 고1이었나 그랬는데, 참 격세지감이네요. 고1이었겠구나. 김창종 재판관 가장 보수적이다. 김희수 재판관 가장 진보적이다. 황교안, 박한철, 조대환 탄핵 전공 가운데 선 사시 23회 동기, 뭐 이런 얘기, 그냥 다 이제 그 헌재 관련한 얘기들인 것 같고요. 친박하고 비박 분당하며 먼저 나가는 쪽이 새누리당이 가진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한다. 안 나오고 버티며 먹는 건데,
그렇지, 잘 모르죠. 이정인이 먹겠지 뭐. 그 손가락 장 뒤지셔야 되니까 뭐 누군가 먹겠지. 근데 그건 어디 출처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면입니다. 후퇴 대신 강공나선 친박 김무성 유승민은 청산 대상이다. 친박은 패족이니까 여러분 네, 김무성 유승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청산될 겁니다. 아니 뭐 자기들이 이제 요즘 한나라당 있죠. 한나라 옛날 새누리당 이제 이름 뺏은 그 한나라당처럼 뭐 소수정당이 되든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볼 재미있겠네요. 친박연대처럼 옛날에. 자, 비박에 맞서 구당 모임, 당을 구하는 모임 내일 발족 공동대표 정가윤, 이인재, 김관영.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인재가 드디어 새누리당을 조졌습니다. 항상 이제 있던 당마다 당을 망치고 다니시는 철새 이인재 선생께서 이번에는 새누리당을 망치셨는데 제발 국민의당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자, 대선 주자 안 보여 고민 깊어가는 여당. 친박선 황교안 손학규 결혼, 비박선 반기문 영입 노력 계속, 오세훈 유승민 등 경쟁 붙여야. 반기문이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이번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선에서 이번에 활약을 못할 거고, 반기문이 사실 제일 유력한데 뭐 자기들이 보수라 그러시는 그 분들께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뭉치면은 뭔가 좀 한번 대항해 보질 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작전이 있다 그러던데 공고리 칠 거라 그러더라고요. 반기문 탄핵 가결 관련 헌법기관 성숙함 믿어. 니는 현직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자꾸 다른 나라 내정에다가 그렇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자, 비박 최순실 방패막이 하던 이들 떠나라. 친박 핵심 탈당 요구. 네, 새누리당 내부 얘기고요. 6면은 7면은 전면 광고고 8면입니다. 탄핵 유탄 맞은 사드. 야당은 한중관계, 여당은 한미동맹의 무게. 정치권 위중처럼 갈등 재점화. 야, 사드 다음 정부로 넘겨놔. 내년 여름엔 배치 끝낸다. 아까 손님 5명, 5명 분의 손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마 이거 같은데, 내년 여름에 배치 끝낸다. 여기 여당 입장이고 군대 입장이겠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시간을 좀 끌고 싶을 거예요. 나도 사실 시간을 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박근혜처럼 예스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이제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중간은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편을 들게 될 거예요. 아마도. 사실 우리 대부분 다 중국보다는 미국 편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박근혜는 그걸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자, 사드도 탄핵해야 반대 여론 부추기는 중국 언론.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 박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토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래, 피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어대가리도 같이. 황교안 대행 첫 현장 방문은 합참. 작은 개미 구멍이 등 무너뜨린다. 네, 뭐 군대 관련 얘기들이 많네요. 자, 신면입니다. 외교안보면인데, 탄핵 직후 청와대 습격훈련 지휘한 김정은, 군 도발된 응진. 북한군이 파주 넘을 수 있을까? 청와대 습격은 씨발.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읽을 가치도 없다. 중국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새 대북 제재 첫이행.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진짜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안보리 결의되기 전에 북한의 사전 통보. 자, 12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검찰 전 경제수석인 조원동, 전 문체부 차관인 김종 기소, 박 대통령과 공범.
하나씩 좀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좀 조금씩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박 대통령 취임식도 최순실과 논의, 정호성 녹음 파일 236개. 검찰 안종범 수첩 17건, 정호성 녹음 파일이 공모 증거다. 야, 이거는 정말 저게 대통령이었을까? 정말 전 사람이 대통령이었을까?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 사람을 뽑아준 걸까? 모금은 뇌물죄 취지로 SNS 글 쓴 조대환 민정수석, 조석 사적인 공간에 그릴 뿐이다. 이렇게 지면상으로는 올바르신 분이 지금 수사받고 있단 말이죠. 자, 너 때문에 산악회 못 나가 엽청으로 보복한 여성. 이 뭐야? 그러니까 다른 여자 때문에, 다른 아줌마 때문에 산악회에서 탈퇴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자한테 이제 엽청으로 보복하려고 했던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축포손 촛불 시위대 거리로 나선 샤이 박근혜. 샤이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합니다. 친박 집회 4배로 늘었다. 야, 친박 집회. 그래, 탄핵 직전에 국회 앞에서 막 깽판 친 놈들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탄핵 찬성 촛불 시위나 뭐 집회에 비해서 절대로 대등하거나 아니면 맞설만 하거나 뭐 4분의 1이거나 8분의 1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난 굉장히 조선일보가 많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박근혜 탄핵 반대라고 외쳐도 한때 몸싸움 벌이기도라는 말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지난주에 나도 갔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10,000명, 2만 명. 대구에서 2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탄핵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거거든. 나는 사람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행인 거지. 자, 14면입니다. 한국선 줄어드는 개천에서 나는 용, 미일에서는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점 계급이라는 게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부모 배경의 영향력 늘고 교육 형평성 줄어, OECD 흐름에 역행. 법인세를 걷어라 이 새끼들아. 법인세 걷어가지고 사람들 좀 나눠줘라. 그러면 좀 나아질 거 아니냐. 9.8도 싸늘한 사랑이. 이건 뭐야? 아, 기부 관련 얘기 같네요. 리빙 포인트입니다. 면봉으로 휴대용 향수 만들기. 뭐 안 읽겠습니다. 읽을 가치가 있어야지.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네. 노동 관련 얘기도 없네. 16면입니다. 이색 먹거리 화려한 쇼, 낮보다 뜨거운 야시장. 부산 얘기네요. 쭉쭉 넘어갈게요. 20면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네.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도왔다. CIA의 해킹 조사 결론. 파문. 클린턴 선거본부 이메일 빼낸 건 러시아 정부 측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트럼프 측 후세인 대량 살상 무기 부실 정보냈던 주제. 백악관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러시아 개입 확실 기록 남길 것이다. 이건 좀 추이를 지켜보죠.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게 없고요. 이건 뭐야? 이스탄불 축구장 인근 연쇄 폭탄 테러 193명이 사상. 죽은 게 38명이라고 하네요. 쿠르드계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자, 22면은 뭐 문화 얘기인데 그것도 뭐 특별하게 네, 뭐 볼만한 글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볼만한 글이라는 거는 뭔가 시사 이야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안에 글은 뭐 재밌겠지 아마도. 자,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요. 이 뭐야? 결혼정보업체 광고네. 결혼해서 잘 살게요. 결혼 잘 시켜. 입소문으로 유명한 곳. 뭐 그렇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요? 난 결혼하고 싶은데. 후지영파야. 심심해. 조선일보 옆에 앉아 있어요.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진짜로 볼 기사 없네요. 신부는 선생님 면입니다. 28면입니다. 신하들 정치 싸움에 선조실록 2개 만들어졌어요. 그래, 선조실록이 2개입니다. 선조실록하고 그 다음에 수정실록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요 자세한 얘기를 잘 몰라요. 내가 무식하거든.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똑똑한 분들은 잘 알겠지. 인터뷰 31면인데 뭐 대구에 이제 44년 동안 장사해온 최창자라는 분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시장인 큰 불나고 대통령은 탄핵되고 엎친 데 덕친 격이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더 읽어서 뭐 하겠노. 뭐 인터뷰 내용은 박근혜 좋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은 고양이. 왜 사진은 고양이냐고? 나는 안 팔리고 양파는 팔리거든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논림. 자, 33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돈의 함정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과도한 돈은 사람의 소중함을 못 보게 한다. 행복의 원천은 돈이 아닌 인간이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라는데 나한테도 그러면 돈을 좀 주시면 어떨까? 연구비 반 정도만 떼주시면은 우리 둘 다 이제 나름대로 충분한 돈을, 과도한 돈이 아니고 충분한 돈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진 않으시겠지? 역사의 법정관리 초래한 검인종 교과서, 국정교과서 관련한 것 같은데 세국정교 그 박진용이라는 분인데요, 사람인데 한 문장 읽어보면은 세국정 교과서를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국민의 일반 보편적 정사인식에 역사인식에 접근한 것 같다. 두드러지게 잘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좌편향과 대한민국 부정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 넘어갑시다. 네, 다른 얘기는 없고요. 34면입니다. 정경유착 끊는 법이라고 이제 글이 하나 있고, 촛불 그너머, 이제 그 촛불 시위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조선일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본 글인 같습니다. 촛불은 21세기 시민정치의 불꽃이다. 그렇지. 하지만이 항상 나오겠지. 하지만 무한지속 어렵다. 국가주도하고 국민 따르는 박정희 모델 넘어서고 대통령과 검찰을 법 아래 두는 헌정 예국주의로 사회 통합해야. 글 전체 일단 방향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 오피니언 35면입니다. 경제 수장부터 빨리 정해야. 네, 경제 쪽이고요. 경제부 차장이네요. 도쿄의 본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야? 역사 이야기를 같이 써놨네. 일단 넘어갑시다. 그 사설입니다. 경제 안보는 축제 건너편 벼랑 끝에 있다. 시위 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겠죠. 그 두 번째, 오늘 사설이 두 개네요. 두 번째 사설입니다. 친박 용퇴로 보수가치 재건길 열어주길 이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들 좀 망했으면. 자, 조선 경제인데 뭐 경제는 특별한 일이 있겠나. 해운동맹 새빵살이 한국 이대로 저축하는 요거 아까 조선일보 1면에도 있던 말인데, 그 해운동맹이라는 게 해운동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중요한 그쪽 바닥에서 중요한 어떤 조직인가 봅니다. 정경련 탈퇴 도미노 시중은행으로 확산, 정경유착의 창구 비판 일자 설립 55년 만에 존폐기로 내돌려. 야, 저 쓰레기 같은 단체가 55년이나 됐단 말이야? 연간 수입이 900억 원 달하지만 회비 수입이 사무회부 수입인가요? 사무국이 조직 운영, 자주의 무지, 3천억 자선, 100명 인력 고려,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같은 순수 정책기관 탈바꿈 바람직. 하겠나? 그 뭐 여의도 연구소 그런 것처럼 맡겨가지고 그 G20 잘하면 새우깡 가격 500원 올리면 경제효과 3천억 나 이딴 거나 쓰겠지. 안 그렇겠어요? 자,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잔고 이체 해지, 뭐 이렇게 편리한 제도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난 봤는데,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 절반 깎아주기로. 개인용 완속 충전기가 기본 요금이 월에 11,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속 충전기는 75,000원이고, 근데 이게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이 아니고 그냥 기본료라 그러니까 그냥 전기료도 따로 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연비나 그런 걸 따졌을 때 그 전기차에 이 전기 쓰는 게 기름보다 싼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타봤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갤럭시 S8, S8 화면 10% 커진다. 10% 커진 폭탄. 자, 과연 좀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S6 씁니다. S6 좋더라고. S2 쓰다가 S6 쓰니까 신세계입니다. 자, 8면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이 액티브냐, 저위험 저수익이 패시브냐, 펀드 전략 논쟁. 불로소득 관련한 문제 같은데. 자, 9면에는 뭐 특별한 얘기들 없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 2주 연속 하락. 자, 11면입니다. 2018년 한국은 고령사회 소비절벽. 해법은 얘들이 돈을 좀 더 쓰던가 아니면은 그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 사람들이 돈 없어가지고 그 결혼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무슨 뭘 이런 걸로 해결하겠다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성장이 멈춘 시대다. 그런 평이 있네요. 지금까지 조선 경제였습니다. 조선 경제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자, 그 다음은